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맨의 주식뉴스공장 11월 20일 월요일 마감 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800포인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최근에 이 2차 상승 부분들의 강한 각도를 키웠던 원천적인 역할을 했던 제약바이오, 특히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제약주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 부분들 좀 보였고, 코스닥에서는 신라젠이 상한가를 진입을 했습니다. 기사화가 좀 됐습니다. 기사화가 돼서 신라젠이 가지고 있는 기술 부분에서 단독요법으로 신장암 완치 관련된 내용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종가상으로는 상한가로 마무리 좀 됐습니다. 기대감이 하나씩 기술로 표명이 되는 모습이죠. 그리고 이번 주 주말 정정리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섹터 부분,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섹터, 그리고 그 외에 중간중간 코멘트 드렸던 종목군들이 오늘 상당히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군도 움직이고, 바이오테크놀로지가 상승 파동을 먼저 올려놓으니까 나머지 훈풍 부분도 옆으로 확산되는 모습이 강함이 느껴져요. 예사롭지 않다는 800포인트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800포인트 가고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저는 900포인트도 별로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가격대 부분들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라는 얘기를 먼저 좀 얘기를 드리면서, 오늘은 지수는 올라왔는데 종목군들도 올라왔는데 코스피는 차별화됐죠. 코스피는 쉬어가는 파동이라서 경기 민감주 섹터 부분들은 쉬어가는데, 환율 자체가 1100원대 워낙 강세 부분들을 하니까 내수주들이 오늘 상당히 강하게, 지난주 후반부터 이번 주까지 시장이 주도주군으로 딱 잡아가지고 움직이면서 제약주들, 그 다음에 내수주들, 홈쇼핑,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그 항공이라든지 운항 쪽 관련된 이쪽 관련 종목군 움직였다면 홈쇼핑이라든지 그 다음에 음식료 쪽에 움직이는 부분이 상당히, 아침에도 이런 얘기 드렸죠. 워낙 강세가 주도주 관련된 부분도 보셔야 된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한두 섹터가 아니에요. 지금 10%, 7% 장중에 지지난주 주말에 제가 얘기 드렸던 수소차 관련 종목군도 10% 이상 올라간 종목군도 있고, 3D 반도체 장비 관련된 종목군도 지금 급등한 종목군도 있고, 이게 지금 하루로 끝날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 자체가 커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들에서 제가 주말에도 강조를 정말 많이 드렸어요. 5G도 마찬가지고 인공지능이라든지 인프라 관련된 수소차 섹터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수소차 관련된 부분, 인지컨트롤스, 일진다이아, GMB 코리아, 이런 종목군들, 코어 머티리얼스 다 8%, 9%. 지난주 주말에 수소차 관련된 전기차하고 수소차 비교 분석 부분 해드리면서 중국에서 채택 가능성, 그리고 내년 1월 달에 어떤 기대감, 여기는 다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신라젠도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기술력 확보, 오늘 기술 확보 관련된 내용 부분이 나왔지만, 기술 확보에 대한 기대감으로 2차 상승 부분들 우리가 기준가 밑에 잡아놓고 밑에 깨지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추세 매매 해버리자고 말씀드렸죠. 그게 지금 거의 100% 올라와 버렸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코스닥도 지금 신용장부 구조 4,300억인데 이것은 체크만 해 놓으시고, 최근에 이제 올해 후반에 이제 개봉했던 남한산성 영화 있죠. 남한산성 오늘 끝나고 제가 그때 명장면 대사 관련된 부분들을 녹음을 같이 올려드릴까 하는 생각 드는 게, 한편으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오지랖일 수도 있겠지만, 주말에 제가 4차 산업혁명에 우리나라 한국에 가야 될 길이 많다고 얘기 드렸죠. 우리나라는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기관 투자가들도 돈이 별로 없어요. 외국인들은 돈이 많고, 제가 주말에 총정립을 해서 그레이트 로테이션 채권에서 주식으로 자금 이동 부분에서 지금 지난주에 거의 채권 쪽에도 주식시장으로 4배 이상의 자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를 드렸죠. 돈이 계속 들어와. 그러니까 얘들은 급하지가 않아요. 포석 자체가 차분하게, 군대로 보면 위에서 관측병들이 전장 부분도 전체적으로 위에서 드론 띄워놓고 전체 전장 부분도 흐름 보는데, 밑에 병사들, 보병들은 뛰어다니기 바쁘죠. 전체 흐름을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 뛰었다가 저기 뛰었다 하기 바빠요. 그리고 자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큰 흐름을 보고 포석을 하나씩 툭툭 돌죠. 근데 자금의 여유 부분이 없으면 여기 급등주 따라갔다가 깨지고 저기 급등주 따라갔다가 깨지면서 여기서 얻어 터지고 저기서 얻어 터지고 시장에 대해서 안돼 라는 관점 부분들 하는데, 그런 생각이 오늘 장중에 많이 들어요. 올해 2017년도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9조 4천억을 매수를 했어요. 지금 현재 올해 것만. 장중에 중간중간에 몇 번 매도를 하긴 했습니다만 9조 4천억을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이 외국인이 올해 매수한 게 2조 6천억이에요. 저 2조 6천억이라는 금액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나냐면, 우리나라 전체 주식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주식수가 125조 정도 되는데 3조가 안 돼요. 코스닥 보유 지분 자체가, 금액 자체가. 그러면 올해 외국인들이 양쪽 시장에서 거의 13조를 매수를 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조 6천억에서 연기 거의 맞먹는 부모예요. 저기는 절대 급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남한선상과 연관관계 부분들을 꼭 찾아서가 아니라 그거 있죠. 뭔가가 급해. 개인 투자자도 급하고 기관 투자가도 급하. 그런데 외국인들은 전혀 급하지가 않아요. 보고 있으니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대응하신 분들은 좋은데 일반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은 저 흐름 부분 절대 못 따라할 걸 봐요. 절대 못 따라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막 화가 날 지금 약간. 우리나라 뭡니까? 이 좋은 주식들. 그 다음 글로벌 시대에서 지금 그레이트 로테이션 부분에서 인플레이션 시대가 올 텐데, 현물 부분들 정말 글로벌 전체적으로 우량 자산의 현물이 우리나라 건데, 우리나라의 우량 현물 부분들이 외국인들한테, 주가 지수 자체는 변동폭이 없는데 그러면서도 외국인들은 선물 매도를 통해 가지고 다음 달 선물 없이 만기 때 변동성 갖고 놀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장중 흔들면서 저가 매수 부분들 계속적으로 하고 있어요. 코스닥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냥 뺏기고 있어요. 예전에 그 남한산성 보시면 그때 뭐 병자호란 부분들이 좀 있었죠. 병자호란 부분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명나라이냐 아니면 후금이냐, 청나라, 예전에 지금 청나라로 됐던 그 나라에서 임진왜란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한테 병사를 7년 동안 보내줬죠. 그것로 인해 가지고 명나라가 쇠약한 틈을 틈타 가지고 후금이 세력을 키웠죠. 세력을 키우면서 세력을 키운 틈에 우리나라까지 진격해 가지고 10일 만에 우리나라를 진격하니까, 그때 왕이 강화도로 도망갔죠. 강화도로 도망가가지고 일단 형제 예의를 하면서 1차가 마무리되고, 2차로 후금이 더 강해지니까 임금의 나라로 서문해라, 군신의 관계를 요구를 하다가 그걸 거절하다 보니까 다시 지금 후금이 다시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죠. 그것도 근데 서울까지 5일 만에 왔어요. 5일 만에 와가지고 47일 만에 항장하고 기법 들었죠. 손 들었죠. 그러면서 우리나라 가지고 있는 우량 자산 다 뺏겼죠.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부분들은 아마 왜 저렇게 그 얘기를 하실까? 자산 뺏기고 있는 게 보여요. 현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용 레버리지만 쓰지 마시고 장세 자체가,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코스닥 800포인트 중요하지 않아요. 900포인트도 별로, 어차피 그거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900포인트는 그냥 갈까 말까 하는 게 아니라 가는 방향으로 그쪽 추세야. 코스피 3000? 그냥 가는 방향이야. 단지 시간 싸움인 거죠. 외국인들이 그 포석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는 게, 제가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 포석들이 계속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오늘 하루의 요 시각이 아니라 전체적인 큰 흐름 부분들을 보면서 포석들을 밟고 가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현물도 가지고 있고 현물을 꽉 쥐고 있으니까 선물을 가지고 놀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기관 투자가라든지 개인 투자자는 그거 잠깐 휘둘러 버린 거에 그냥 나가 떨어지거든요. 코스닥 보세요. 오늘 제가 종목 장세 이번 주하고 다음 주 정책 모멘텀 부분들이 계속 강화될 수 있다는 얘기 드렸죠. 신라제는 상한가 간 거 오케이. 치매 관련해 어제 얘기 드렸어요.
그 관련주도 몇 종목 오늘 장중에 10% 이상 급등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 관련 종목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제약 바이오 이쪽이 기본축으로 딱 잡아놓고 거기에서 수급 부분들이 들어오면서 나머지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어요. 확산이 되고 있다는 모습이에요. 확산이 되고 있어. 지금 그래서 활동량 자체가 상당히 왕성하게 움직이고 있는 부분이에요. 포석만 잘 잡으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10에서 20% 금방 수익 낼 수 있는 장세예요. 수익 자체가. 엉뚱하게 100원짜리, 200원짜리 매매하시면은 시장 엄청나게 잘못 잡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2의 남한선생처럼 5일 만에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 다, 질바봤던, 그래서 우리나라 우량 자산 부분들을 뺏어갔던 그런 과거가 있었던 것처럼 외국인들은 전투하러 안 와요, 이제. 우리나라 현물분이나 이런 실질적인 자산을 가지고 컨트롤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IMF 때도 그랬고, 리먼 때도 그랬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마찬가지고. 그걸 단기적으로 포석 보는 단계가 아니라 지금 7월 달부터 방송 드리면서 우리나라 전체 주식수 30% 이상을 이미 우리나라 매집 끝났다는 얘기를 드렸죠. 97년도부터도 그 IMF 터지면서 우리나라 우량자산 많이 뺏겼죠, 외국인들한테. 중간중간 계속 털리고 있어요. 계속 털리고 있어. 여러분들이라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잘 붙들어 주시기를 말씀을 좀 드리면서 코스닥 관련 종목군들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뭐 4차 산업혁명 너무 많죠. 인공지능, AR, VR, 그 다음에 5G, 그 다음에 반도체 장비 관련된 부분도 많이 나눠주고, 그 틈새 시장으로 제약 바이오 관련된 부분에서 어제 제가 그 메디포스트 방문했다고 말씀드리면서 법 개정 부분 된다고 말씀드렸죠. 정책적인 모멘텀이에요. 신라젠이 지금 약품을 낸 게 아니잖아요. 그쵸? 신라젠이 약품 낸 게 아니라 그 기술 부분들을 취득했다고 오늘 오후장에 기사가 나온 거예요. 텔레그램에 메신저 들어오신 분들 바로 제가 문자 바로 그 기사 보고 바로 보내드리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좀 더 체크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기대감 자체에서 지금 1차 상승 부분들의 매매 종목군 자체가 예전에 얇았다면 점점점 확산이 되고 있는 모습들이 체크가 되고 있어요. 거기에 이제 원화 강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환차익도 먹고 주가 차익도 보고 그 다음에 글로벌 시장에서 계속 저금리 상태에도 주식시장에서 돈이 들어오다 보니까 저금리로 투자했을 때는 뭐 채권이나 투자했을 때는 돈 수익이 안 나요, 별로 요즘에는. 근데 그래서 그 수익 자체가 안 나오는 것을 위험자산 쪽에 투자를 하면서 또 많은 수익 부분을 올리는 장세가 현재 장세의 흐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인들 오늘 보시면 2천억 정도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코스닥도 800억 정도 매수 들어왔어요. 기관 투자가들이 약간 주춤하는 사이에 기관 투자가들 오늘 보면 장중에 선물이 거의 한 5천 계약 정도 매도가 나왔죠. 5천 계약 정도 매도 나오니까 대형주군 늘 매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프로그램 매도에 따라서. 그러면서 외국인들은 뭐 지금 급하지 않아요. 거래소도 급하지 않아. 정고점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완급 조절하면서 예전에 경기 민감주 섹터 1차 매수했다면 지금 뭡니까? 음식료라든지 이쪽 내수주 쪽 차분하게 물량 부분도 매수를 하고 있죠. 급하지가 않으니까. 포석 자체가 하루 매수하고 하루 매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중장기로 한 3년에서 5년 사이클 부분들을 보면서 지금 투자 부분들을 확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얘기를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 코스닥 800포인트 그 다음에 종합지수는 지난번 2500 찍었으니까 다음 타겟으로 뭐 3000 부분 본다 하면 이 가격대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매크로브에는 방향성 부분에서 결과가 아닌 과정이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그리고 1차 병자호란은 10일 만에 뺏겼고 2차 보는 5일 만에 우리나라를 유린을 당했습니다. 그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고 우스갯소리로 오늘 좀 방송 자체가 약간 비장한 것 같은데 그냥 넋두리를 오늘 들어주시고 시장 자체가 계속 좋을 걸로 보입니다. 시장 자체가 계속 좋을 걸로 보이니까 레버리지만 레버리지 부분만 너무 무리하게 쓰셔가지고 여기서는 타이밍 자체가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한번 이게 잘못
그 이상한 급등제에서 미분 몰빵 들어가지고 한번 잘못하면 다음에 이걸 회복하는데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이 좋은 시간대인데 이걸 뺏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완급 조절만 잘 해주기를 말씀 부탁드리면서 금요일 이슈맨의 주식 뉴스 공장 마감 브리핑 마무리하도록 하겠고, 남한산성에 있었던 명대사 들으면서 수익 내신 분들은 계속 이 기분 유지를 하십시오. 컨트롤 계속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종목군이 지금 이상한 종목군을 저가지고 계셨던 분들은 다시 한번 시장의 흐름 부분들의 방향성 부분들을 좀 생각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얘기 드리면서 금요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아내없기 황성하구나. 지금 환생을 하지 않으면 전하! 그런 낭극한 말을 입에 담는 자들의 옥을 배시옵소서. 세자저하를 오랑캐에게 바치라는 자들이 과연 누구의 신하이옵니까? 세자저하가 아니라 이들의 목을 잘라 적들에게 보내셔야 하옵니다. 그리하면 오랑캐들이 다시는 이런 참남한 요구를 하지 못할 것이옵니다. 전하, 적들은 먼 길을 달려와 지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적들의 모가지에 상금을 거시고 성 안팎의 군사들에게 결전의 의지를 보이셔야 합니다. 말로써 할 수 있는 일을 참 검으로 하는 것이 정녕 나라와 백성을 위한 일이겠습니까? 이 판은 말로써 무엇을 하려는 것이오? 목숨을 구걸하자는 것이오. 신은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종사의 앞날이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판은 왕실과 사직의 앞날을 오랑캐들 손에 넘기겠소. 전하, 지금 세자조하를 보내지 않으시면 저들이 더 큰 요구를 해올까? 신은 그것이 두렵사옵니다. 전하, 지금 세자저하를 보내시면 오랑캐들이 전하를 업수히 여겨 오히려 더 큰 요구를 해올 것입니다. 이 문서가 정녕 살자는 문서이옵니까? 전하, 명길의 문서는 살자는 글이 아니라 그러합니다. 신의 문서는 글이 아니라 길이옵니다. 전하께서 밟고 걸어가야 할 길이옵니다. 지금 전하의 군사들은 추위와 배고픔을 견디며 죽기로 성첩을 지키고 있사옵니다. 성첩의 군사들은 이미 추위와 굶주림에 기력을 잃어가고 있사옵니다. 내일이 보름이옵니다. 오늘 밤 반드시 검단산의 봉화가 오르고 근황병들이 성을 향해 달려올 것이옵니다. 오늘 답서를 보내지 않으면 칸의 대군이 성벽을 넘어들어와 세상은 모두 불타고 무너져 버릴 것이옵니다. 하룻밤이옵니다. 하룻밤을 버티지 못하고 어찌 먼저 무릎을 꿇으려 하시옵니까? 그 하룻밤에 온 세상이 무너질 수 있사옵니다. 상어는 우뚝하고 신은 비루하며 상어는 충직하고 신은 불민한 줄 아오나 내일 신을 죽이시더라도 오늘 신의 문서를 칸에게 보내주소서. 명길이 칸을 황제 폐하라 칭하고 전하를 칸의 신하로 칭했으니 전하께서는 명길의 문서를 두 손에 받쳐들고 칸 앞에 엎드리시겠사옵니까? 무릎을 꿇고 수를 따르라 명한다면 칸에게 수를 따라 올리시겠사옵니까? 전하,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못할 짓이 없는 것과 같이 약한 자 또한 살아남기 위해 못할 짓이 없는 것이옵니다. 정녕 명길이 말하는 것이 전하가 살아서 걸어가시고자 하는 길이옵니까? 상원의 말은 지극히 의로우나 그것은 그저 말에 지나지 않사옵니다. 상원은 말을 중히 여기고 삶을 가벼이 여기는 자이옵니다. 명길이 말하는 삶은 곧 죽음이옵니다. 신은 차라리 가벼운 죽음으로 죽음보다 더 무거운 삶을 지탱하려 하옵니다. 죽음은 가볍지 않사옵니다, 전하. 상원이 말하는 죽음으로서 삶을 지탱하지는 못할 것이옵니다. 명길은 삶과 죽음을 구분하지 못하고 삶을 죽음과 뒤섞어 삶을 욕되게 하는 자이옵니다. 죽음은 견딜 수 없고 치욕은 견딜 수 있사옵니다. 전하, 만백성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지 마시옵소서. 한 나라의 군왕이 오랑캐에 맞서 떳떳한 죽음을 맞을지언정 어찌 만백성이 보는 앞에서 지옥스러운 삶을 구걸하려 하시옵니까? 신은 차마 그런 임금은 받들지도 지켜볼 수도 없으니 지금 이 자리에서 신의 목을 베소서. 무엇이 임금이옵니까? 오랑캐의 발밑을 기어서라도 제 나라 백성이 살아서 걸어갈 길을 열어줄 수 있는 자만이 비로소 신하와 백성이 마음으로 따를 수 있는 임금이옵니다. 지금 신의 목을 먼저 베시고
전하께서는 이 지옥을